오늘은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책 중 하나인 구본영 작가의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요. 이 책은 구본영 작가의 모든 칼럼들 중에서 가려 뽑아 정리해 놓은 것인데요. 생전의 그를 가장 사랑한 제자들이 모여서 이걸 작업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구본영이라는 사람에 대한 애정이 정말 듬뿍 묻어있는 책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저는 구본영 작가님을 직접 뵌 적은 없지만 그분이 남긴 책들을 보면서 이분은 정말 마음속 스승으로 삼아도 되겠다 생각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작가님이 쓴 책들을 전부 가지고 있는데요.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작가님이 쓴 다른 책들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의 글들 중에서 가려 뽑아 놓은 거니까 중복되는 건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중복되어 나올 때마다 더 반갑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글들은 제가 일부러라도 다시 찾아서 읽고 싶은 글들이었는데 그의 제자들도 이 글을 좋아했었구나, 나랑 생각이 같았구나 이렇게 공감이 되면서 읽을 때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책에 나온 구절들 중 몇 가지만 뽑아 읽어드리고 저의 생각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부정적 반응에 민감하게 느끼며 정신을 집중하고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 나 역시 그렇다. 실수에 마음을 메어두고 나를 탓하게 된다. 열패감에 빠지게 하고 후회하게 하고 되씹게 만든다. 그것을 우리는 자기 반성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나친 자기 감독은 배움보다는 좌절과 자기 실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 그것은 자제력을 요구하고 더 근신할 것을 명하지만 자제력이란 소모적인 것이기 때문에 넘치게 사용하다 보면 파김치가 되고 만다. 너무 공감 가는 부분이지 않나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문제의 어두운 부분을 생각하며 고치려 하기보다 문제의 밝은 부분을 보며 그것을 강화하는 쪽으로 집중하라고 강조합니다. 못하는 일을 보완하는 쪽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확장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거죠. 그리고 작은 승리를 만들어내는데도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데요. 무언가 노력은 하지만 아무 성취감이 없으면 그 일을 지속하기 힘들 거예요. 독서를 하더라도 독서 노트를 쓰면서 나만의 사유의 결과물을 조금씩 남겨두는 것도 하나의 작은 승리가 될 수 있고, 완독을 한 다음 책 뒷면에 자신의 사인을 남긴다든가 SNS에 독후감이나 서평을 남기는 것도 하나의 작은 승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278페이지. 자기경영이란 평범한 개인이 자신을 비범함의 자리, 위대한 자리로 이끄는 리더십이다. 타인을 위한 리더십이기 이전에 먼저 자신을 이끄는 리더십이다. 자신을 탄생시킬 수 있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이 되어 스스로 빛날 수 있다. 이때 그 사람은 자신의 시 속에 등장하는 그 유일하고 특별한 별이 된다. 자기경영이란 용어에 정말 확 끌려버렸습니다. 그동안 자기경영이란 말을 다양한 책들에서 제가 발견하긴 했었는데요. 그 단어의 뜻이 명확히 다가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냥 자기개발이란 말인가 했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삶을 이끄는 주체가 된다는 개념을 담고 있는 용어였어요. 자기를 경영한다.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삶의 리더가 되고 싶어졌어요. 제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주동적으로 제 삶을 이끌었던 시간보다는 대부분 이끌려 왔던 시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어도 제가 먼저 계획하고 그것을 이행하기보다는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될 순간이 와서야 꾸역꾸역 하면서 살아왔어요. 주위 환경에 끌려다니고 사회의 압박에 치이면서요.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느꼈습니다. 더 이상 제 감정에도 휘둘리고 싶지도 않고 제 이전 습관들에 지배당하고 싶지도 않아졌어요. 제 삶을 제 이성이 진두지휘하도록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최고의 자기 경영가가 되는 거죠. 그 누구보다 탁월한 자신의 리더가 되겠다 다짐해봤습니다. 다짐만 하고 지키지 않는 게 일상이긴 하지만요. 117페이지. 자신의 과거와 경쟁하라. 다른 사람과의 경쟁은 언제나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은연중에 상대의 실수를 즐기게 하고 경쟁자의 불운에 반사적 이득을 얻고 반대로 그들의 승리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된다.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갈리고 상대방의 승리에 진심 어린 찬사를 보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자신의 과거와 경쟁하는 것은 적을 만들지 않고 스스로 나아지는 방식이다. 승리하면 스스로 기뻐할 수 있고 아무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으며 모든 이의 찬사를 받을 수 있다. 가장 어려운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며 가장 가치 있는 진보는 자신의 어제보다 나아지는 것이다. 와, 진짜 이 부분은 너무너무 좋지 않나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 더 나아지기. 이건 지금 제 삶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저에게 매일 상기시켜주곤 하는데 사실 저런 사람이 워낙 경쟁심이 강한 사람이다 보니까요. 경쟁에 대한 집착 때문에 저를 갉아먹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1등 아니면 다 소용없다고 생각을 했었고 20대 때 회사 다니면서도 무조건 실적 1등만을 최우선으로 삼았었어요. 어떤 일을 하든 정말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저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긴 하긴 했지만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정말 제 삶의 행복이 없어지더라고요. 아집과 집착만 남게 되었고요. 그래서 노력은 하되 집착은 하지 말자. 경쟁은 하되 나와 경쟁하자 라는 생각을 반복하면서 제 안의 숨은 본능을 잘 다독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나 이 구본영 작가님의 경쟁에 대한 이 구절들이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정말 제 마음을 만져주는 것 같았고요. 제가 어떤 것에 집중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명확히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보다 한 걸음 나아가면 된다. 그것이 내 행복의 조건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보다 책 한 페이지 더 보면 그것만으로도 충만한 일이고 영상 하나를 만들어 유튜브 채널에 올리면 어제보다 제 채널은 더 나아진 것이라고 생각해요. 경쟁의 기준이 어제의 나가 되어 있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정말 많은 책인데요. 우리 우구님들도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뿅!